처음 배우는 점프의 38번째 동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 프리딕션 프로파일러에서 수행할 수 있는 디자인 스페이스 프로파일러에 관한 것입니다. 이미 컨투어 프로파일러에서 옵티멀 포인트 혹은 옵티멀 리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반응인자의 범위를 만족하는 실험인자의 범위를 디자인 스페이스라고 불렀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원하는 불량률 수준을 만족하는 X인자의 범위, 즉 좀 더 적당한 디자인 스페이스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디자인 스페이스 프로파일러를 이용하여 수행하는 방법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는 지난 영상에서 사용한 것 같은 DOE example 1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프리딕션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최적 조건 도출하는 것을 같이 알아봤었는데요. 앞선 우리가 컨투어 프로파일러 이용해 가지고 디자인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 차원에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 스페이스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투어 프로파일러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왼쪽 상단에 있는 리스폰스 뎁스 쪽에 이제 빨간 삼각형을 누르게 되면 여기 이제 팩터 프로파일러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컨투어 프로파일러가 있어 이걸 선택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림에서 분홍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하얀색 부분이 있는데요. 이 하얀색 부분이 우리가 지금 입력한 뎁스라고 하는 반응인자의 스펙이 하한 스펙은 -1이고 어퍼 스펙은 2이기 때문에 -1과 2라고 하는 것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실험인자의 조건이 하얀색 영역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이 하얀색 영역을 우리가 디자인 스페이스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실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커런트라는 실험인자와 스피드라는 실험인자 두 개의 실험인자에 대해서 이제 공정의 일종의 오퍼레이셔널 렌지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오퍼레이셔널 렌지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각 X인자들의 범위를 지정해 줘야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여기 하얀색 영역을 클릭을 하게 되면 보신 것처럼 여기 있는 current y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정한 로우 리밋과 어퍼 리밋, 하이 리밋 안에 들어오는 값이 되는데, 이렇게 하나의 어떤 특정한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고 실험인자의 어떤 오퍼레이션 렌지라고 하는 것은 범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마치 여기 보시는 이 하얀색 이 영역에 우리가 직사각형 형태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퍼레이션 렌지를 정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한 형태의 오퍼레이션 렌지를 정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자,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디자인 스페이스 프로파일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디자인 스페이스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각 실험인자의 오퍼레이션 렌지를 우리가 정하게 되는지,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불량률 수준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지, 자,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프리딕션 프로파일러의 빨간 사각형을 누르게 되면 메뉴가 있는데요. 메뉴에 보시면 이렇게 디자인 스페이스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 디자인 스페이스 프로파일러를 누르게 되면 다음 같은 결과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디자인 스페이스 프로파일러라고 되어 있는 결과물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그래프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여러 가지 항목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여기 있는 이 그래프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이 그래프를 보시면 왼쪽에는 커런트 그리고 오른쪽에는 스피드라는 두 개의 실험인자 이름이 적혀 있고 거기에는 각각 파란색과 이제 빨간색 선이 있습니다. 자, 파란색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실험인자의 하한의 값을 변화를 주는 것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빨간 선이라는 것은 실험인자의 어퍼 리밋, 상한 값을 조절하는 그런 선이 됩니다. 자, 그리고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인스펙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인스펙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두 개의 실험인자, 즉 커런트하고 스피드라고 하는 것이 각각 로우 리밋은 150, 165 그리고 3과 5로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각 X인자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예상하는 양품률의 수준이 약 36.06%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는 36.06%라고 하는 것은 수천 개의 랜덤 넘버를 발생시켜 가지고 이러한 X인자의 범위 내에서 랜덤 넘버를 발생시켰을 때 얼마나 많은 양품이 발생하는지, 양품 스펙 안에 들어오는지를 가지고 양품률을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서 추정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그래프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원하는 디자인 스페이스를 찾느냐면 그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아래쪽에 move in word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move out word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move in word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실험인자의 조건을 안쪽으로 좁히는 것이고 move out word라는 것은 실험인자의 조건을 바깥쪽으로 넓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실험인자의 조건이 너무 넓은 형태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스펙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이 즉 양품률이 굉장히 낮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 있는 move in word를 이용하게 되면 그 실험인자의 조건이 좁아지면서 점점점 우리가 원하는 최적의 디자인 스페이스를 찾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move in word를 눌렀을 때 어떤 실험인자의 조건이 변화가 되는지를 위쪽에 있는 그래프를 통해서 계략적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 있는 이 그 곡선 같은 선이 있는데 이 곡선의 기울기가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의 Y축이 인스펙 포지션인데 이건 뭘 얘기하냐면 여기 있는 그 커런트 스피드에 move in word를 넣었을 때 그 인스펙 포지션의 값이 변화되는 비율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곡선의 기울기가 크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move inward 또는 move outward를 넣었을 때 인스펙 포지션이 크게 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라면 move inward를 넣었을 때 여기 있는 이 그 곡선들 중에서 기울기가 가장 심한 것은 이제 커런트 쪽에 있는 파란 선이 가장 기울기가 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 얘기는 그 커런트 쪽에 있는 그 로어 리밋을 우리가 안쪽으로 움직였을 때 인스펙 포지션이 그만큼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가 move inward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우스를 가지고 여기 있는 move inward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지금 보신 것처럼 커런트 쪽에 있는 하한 쪽에 있는 선이 안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자, 그러면서 인스펙 포지션의 값이 40.73으로 이렇게 높아진 걸 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양품률 수준이 95% 이상이 되는 것을 원한다면 여기 있는 move inward를 계속해서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move inward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눌러주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 양품률 수준이 될 때까지 우리가 눌러주게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95% 될 때까지 여기 있는 이 move inward를 계속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95%를 넘어서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인스펙 포지션의 값이 96.99%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인스펙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계산한 영역이 아니고 이거는 시뮬레이션 통해서 얻은 값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수행할 때마다 지표의 값은 조금씩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95% 이상이 되는 그런 실험인자의 조건을 찾으려고 이렇게 move inward를 계속 눌러서 실험인자의 조건을 좁혀갔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커런트 스피드가 각각 158.25, 110.5, 그리고 3.7, 4.5로 세팅했을 때 우리가 약 96.99%의 양품을 얻을 수 있는 실험 조건을 찾게 된 것이고, 여기 있는 커런트 스피드의 조건을 우리가 각 실험인자의 오퍼레이셔널 렌즈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인스펙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모형의 오차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그 영역 안에서 랜덤 넘버만 발생시켜 가지고 아까 컨투어 프로파일러에서 봤던 그 하얀색 영역 안에 몇 %가 들어오는지 이제 그걸 우리가 단순하게 시뮬레이션 결과물을 통해서 추정한 값이 됩니다. 자, 그런데 실전에 있어서 이제 실무적으로 보면은 그 모형의 오차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모형의 오차까지 감안해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분석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디자인 스페이스 프로파일러 쪽에 그 빨간 삼각형을 누르게 되면 그 여러 가지 형태의 메뉴가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형태의 메뉴 중에서 Make and Connect Random Table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 메뉴를 누르시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이렇게 몇 번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것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디폴트로는 10,000번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데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Add Random Noise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우리가 영상에서 이 랜덤 노이즈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바로 우리가 이 모형의 오차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반응인자의 어떤 오차까지를 고려를 해서 우리가 이러한 불량률을 우리가 추정하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에는 add random noise에 체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그 오른쪽에 있는 리스판스의 depth가 있고 오른쪽에 스탠드 디비전이 있는데 여기는 0.2898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모형을 만들었을 때 나오는 그 RMS가 됩니다. 그 RMS를 가지고 이제 모형의 오차라고 가정을 하고 그 모형의 오차를 감안해서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쓸 때 얼마나 많은 불량이 발생하는지 그런 걸 우리가 대충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OK를 누르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이러한 새로운 데이터 테이블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이 새로운 데이터 테이블 맨 오른쪽 보시면 Y-in spec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Y-in spec 쪽에 있는 이 그 숫자가 1인 경우는 불량이 발생한 것이 되는 거고 0은 양품이 발생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스펙 여기 Y-inspec이라는 이 컬럼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고 자, 위쪽에 있는 디스트리뷰션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에 자, Y 컬럼을 선택을 해주고 자, OK를 누르게 되면 지금 같은 이런 그 결과물을 볼 수 있는데 보시면 우리가 그 모형의 오차까지 감안했을 때 그 지금 같은 경우라면 실제로는 양품들이 91% 정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형의 오차를 감안하지 않았을 때는 95% 이상 발생이 될 거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모형의 오차까지 고려했을 때는 그거보다 훨씬 낮은 그런 양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새로운 데이터 테이블 좌측에 보시면 스캐터 플롯 오브 매트릭스라고 하는 스크립트 버튼이 있게 되는데요. 이 스크립트 버튼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런 그림이 하나 나타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기 빨간색 영역과 이제 녹색 영역이 있는데 빨간색 영역은 이제 불량이 발생한 영역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그 녹색 영역이 실제로 양품이 발생한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오차가 이제 오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 그 왼쪽 위와 오른쪽 그 아래쪽에 이제 녹색 부분에 여기 그 영역, 그 바운드리 부분이 이렇게 현재 빨간색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우리가 아까 move inward의 조건을 더 이제 계속 눌러가지고 95%가 아니라 뭐 99%까지 이렇게 만약에 영역을 더 좁혔다라면 비록 모형의 오차를 고려하더라도 더 분량이 작은 그런 영역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도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 디자인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그 실전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 반응인자의 양품률 수준을 고려해서 각 실험인자의 그 오퍼레이션 렌즈를 찾는 그러한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디자인 스페이스 프로파일러가 되는데요. 이런 경우도 단순히 디자인 스페이스 프로파일러를 이용해서 오퍼레이션 렌즈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모형의 오차까지 고려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분량이 발생할 것인지 거기까지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